증권 이효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김수정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와! 김수정 연구원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너무 웃지 마시고요. 네, 제 소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SK증권에서 글로벌 ETF 담당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트렌드를 보는 ETF. 이게 뭔지 좀 잠깐 소개해 줄래요? 테드? 네, 테드를 제가 두 가지를 쓰는데 우선 이 보라색 테드는 트렌드를 보는 ETF 디시전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 ETF 자금 흐름을 보고 어떤 디시전들을 우리가 메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라는 게 뭐예요? 트렌드라는 거는 우선 이 보라색 자료에서는 이제 자금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돈이죠. 돈의 흐름. 머니 플로우. 제가 늘 얘기하는 돈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ETF 자금을 이제 얼마나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시나요, 이거는? 우선 ETF 자체가 거래가 매일매일 되기는 하는데 매번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격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네, 2주에 한 번씩 나옵니다.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걸 기다리셨다가 김수정 연구원이 나오는 자료는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돈이 많이 들어온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빠져나온데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한 어느 정도의 자금 흐름이 들어왔냐, 누가 어느 ETF로 제일 자금이 많이 들어왔냐를 말씀드리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ETF는 금입니다. 근데 이게 금 선물이 아니라 현물이에요. 금 현물을 가지고 있는 ETF로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힐드 회사채라 그래서 이제 투기 등급 회사채, 미국에 있는 투기 등급 회사채 ETF로 돈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은 이 인베스코 QQQ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쵸? ETF. 얘네들로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이제 시계열로 늘려가지고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섹터로도 돈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유명했던 거죠, 이거. 그죠? USO. 아픔 있는 ETF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단편으로 잘라가지고 봤을 때 4월 말에 자금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들어온 자금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따가 또 그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맞아요. 이게 좀 할게요. 많은 아픔이 있는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의 피. 자, 이번에는 좀 빠져나온 거 한번 봅시다. 네, 빠져나간 거를 우선 보여드리면 거의 다 주식 쪽에서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ETF에서 자금이 빠졌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EM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이제 외국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죠. 이따가 또 보면은 얼마나 슬픈지 알 수 있는데. 맞아. 여기서 많이 빠졌네. S&P 500에서도 많이 빠졌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나스닥으로는 들어갔는데 S&P 500은 빠졌다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롱, 뉴, 숏, 올드 할 때 이게 이제 그 뉴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올드는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특히나 뉴에 관련된 거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수 있겠네요. 아마 이제 이번 자료를 통해서 꼭 말을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걸 것 같은데,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우선 제가 금 ETF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ETF는 금 ETF는 보통 선물이 아니라 현물을 본인들이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어마어마한 금 보유량의 그 왼쪽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톤인 거죠. 금을 이제 3,000톤 이상 ETF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총 투자하는 금의 비중 중에서 5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용으로 만들어지는 금 중에서 55%가 다 ETF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이 금색이 이제 그 금 가격. 근데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지금 금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이미 이제 2004년도 이후에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 ETF로 들어가는 돈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금 가격도 오히려 ETF가 보유하고 있는 금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글 읽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아요.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금 시장에서 ETF 역할이 굉장히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서 금 ETF도 좋고 그다음에 금 ETF가 얼마나 많은 금을 보유하는지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ETF가 되게 단편적으로 이 ETF가 좋다, 뭐 저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김수정 연구원이 아주 몇 살이죠? 근데 몇 년생이시죠? 94년생이죠. 94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저도 다시 한번 보면 요게 이제 이 금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금 가격. 가격이죠. 근데 이제 금 가격을 보면은 2012년에 찍었던 고점을 아직 찍지 못 못했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ETF가 들고 있는 금의 보유량인데 이거는 이미 넘어섰다 이겁니다. 그래서 ETF의 영향력이 첫째, ETF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 금 좀 더 오를 것 같다. 그죠? 예,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네, 알 수 없지만. 제가 작년 초부터 사실은 금 ETF 쪽을 말씀드렸어요. 좋을 것 같다. 금 가격 오를 것 같다. 근데 뭐 코로나다, 미중 무역 분쟁이다 이런 것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이 정도니까 그때부터 이제 ETF에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이 늘어났던 시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격하고 콜레이션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당연히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고 방금 보니까 이게 유럽 지역에서 더 많이 샀네요. 그죠? 그렇죠. 미국보다는. 네. 유럽 애들이 조금 뭐가 불안한가 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려면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금 흐름이라는 거긴 한데 우리가 ETF를 시장에서 사는 거랑 실제로 설정하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칠판을 열어서 김수정 연구원이 직접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TF 시장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발행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글씨체가 안 예뻐가지고 죄송합니다. 발행 시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개인분들이 매도 ETF를 하는 그런 유통 잠깐만, 시장이라고 이거 보시면 천천히 돼요. 쓰더라도 좀 잘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심한 본인이 너무 죄송해요. 천재라는 거를 너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가? 너무 아니, 악필인데? 천천히 다시 좋아요. 한번. 이거 글씨 쓴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써보시죠. 왜냐면 글씨 이 보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글씨 너무 요 정도면 괜찮. 네, 뭐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발행 시장, 오케이. 엄청 이제 그 다음에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유통시장. 글씨체가 오케이. 못생겨서. 네. 이렇게 두 가지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거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 발행 시장에서 이제 기관, 법인 투자자라고 그러죠. 법인에서 ETF를 새롭게 설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분들이 이 유통시장에서 ETF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거는 이 자금 흐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기관들이 ETF 투자를 워낙에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 글로벌 단위에서 이제 이 ETF에 투자를 하는 법인, 이제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유통시장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들 그렇지.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분들이 특정 ETF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PY, S&P 500을 추정하는 제일 큰 ETF인데 이거를 많이 사신다. 그러면은 이제 발행을 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가 많아지면 너무 많이 사서 너무 많이 사면은 이제 발행을 또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 자체는 워낙 ETF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이제 미국 기관이 어떤 식으로 ETF를 사고 파는지 어디에다 돈을 넣고 어디에서 돈을 빼는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봐요. 발행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ETF에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유통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플레이들끼리 ETF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것도 맞고요. 이 새롭게 ETF 설정되어 있는 ETF에 돈이 들어오면은 ETF를 찍어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신규로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들어온 돈에 대해서 따라가주는 ETF를 또 만들어야 되니 이제 보통 보면은
설정이라고 하죠, 그죠? 네, 설정. 설정이라고 하죠. 설정이라고 그리고 합니다. 유통 좌수라고 합니다. 맞아요, 좌수. 그러니까 좌수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림은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죠. 네. 자, 한번 보면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뭔가요? 이거는 MSCI ACWI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신흥국, 뭐 선진국 다 포함한 전 세계 증시를 추종하는 전 세계 모든 증시 다 통틀어서 네. ETF인데 연초에 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좀 빠지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 그림은 선진국이죠. 선진국만. 선진국은 돈이 안 빠졌네.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이죠. 네, 최근에는. 네, 견조한데 반대로 기가 막히게 그쵸. 좀 얘만 기가 막힌다는 표현보다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슬픈 거 아닐까요? 슬픈 이게 EM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계속 숏 올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 EM 국가들에서는 돈이 의미 있는 반전 없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S&P 500이니까 미국 내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조금 그래도 반등을 하긴 했는데 명확하게 같이 보셔야 될 거는 요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나스닥에서는 나스닥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S&P하고의 차이점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뭐예요? 러셀 2000은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의 모든 주식, 그러니까 소형주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도 유의미한 자금 유입은 좀 부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게. 네. 올해 소형주도 지금 언더퍼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러셀 1000하고 러셀 2000하고도 차이가 한 10% 이상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소형주가 조금 아직 계속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채권인데 채권도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채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다. 채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글로벌 채권 ETF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풀 네임은 이제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US 어그리게이트 본드예요. 그래서 얘네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들은 미국채, 정부 관련 회사채, MBS, ABS, CMBS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흥국 국채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그렇게 글쎄요. 딱히, 네. 뭐 뚜렷한 흐름은 없는데 네. 그렇다고 아까 봤던 거 요거보단 낫네요. 그죠? 그렇죠. 미국 신흥국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주식에 보다는 채권은 그나마 원웨이로 빠지고 있지는 않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채에서도 전반적으로 돈은 이제 좀 아웃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보니까 요거예요. 그죠? 회사채죠. 그렇죠. 네, 이 투자 등급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회사채 ETF를 사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될것 같아요. 3월 19일에서 3월 22일. 제가 이제 3월 22일이 제 생일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날 이후로 중요한가요? 그렇죠. 이날 이후로 굉장히 지금 연준에서 강력한 정책을 쓴 그렇죠. 이후로 투자 등급 회사채에서는 돈 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돈이 다 들어온 이후로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기 등급 그렇죠. 자체죠. 원래는 순서가 이제 ETF 자금 흐름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투자 등급이 들어오고 회복을 한 다음에 이제 투기 등급 쪽으로 들어와요. 당연히 이제 맞아요. 판단 자체가 투기 등급이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투자 등급 쪽으로 돈이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터지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뭐 그렇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IG라고 그래서 투자 등급에서 먼저 돈이 왔었죠. 아까 여기서 여기서 들어왔었고 굉장히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더 안정되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 등급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네요. 그리고 요거는 신흥국. 근데 사실 요 신흥국 회사채 ETF가 생긴 지도 별로 안 되기도 했고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는 ETF들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ETF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자금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빠진 다음에 회복은 못했죠. 네, 유입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채 중에서도 미국에서는 연준이 사주니까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흥국에서 회사채는
이걸 누가 사줘? 이런 거죠.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산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회복도 없고 신흥국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머니플로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랑 부동산 쪽인데 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이고요. 금은 그냥 계속 좋았어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또 이제 빠지던 게 갑자기 네.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금도 빠졌어? 네. 그런 얘기 나올 때 맞아요. 그죠? 그때죠. 금도 빠졌어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그래도 금에 투자해야지 이러면서 그렇지. 다시 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악명이 높은 네. USO입니다. 네. 근데 이제 4월 말까지는 4월 중순까지는 들어왔어요. 4월 중순까지는 자금이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투자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금 유입이 부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플랫이라는 건 더 이상 새로운 이 가수가 없었어요. 근처에 유가가 마이너스 갔던. 유가 갔던 때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많이 힘드셨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손실 확정 못하고 그렇죠.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또 이제 월물을 바꿔서 6월물에서 12월물로 갔더니 또 뭐 맞아요. 12월 6월물이 다시 오르고 좀 아픔이 많은 그런 그래서 ETF가 팔지 못하는 되겠습니다. 거죠. 미련이 남아서. 근데 이 규모가 벌써 그래도 10빌리언이면은 12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UM이 굉장히 큰 ETF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원자재 ETF라고 원유 ETF. 원유 ETF. 네, 그죠? 세계 최대 원유 ETF입니다. 저희는 뭐 되게 추천하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런 작은 플로우는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네 가지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여기서도 이제 롱뉴 숏올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부동산 전체적인 부동산 ETF예요. 그죠? 이게 AUM 한번 좀 정리해 줄까요? AUM이 AUM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면, 비교 가능하시죠? 맞아. 예, 얘네들 보면 일단 미국 부동산 ETF는 전체가 26.3 빌리언입니다. 3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는 대략 한 30조 원 가까이 되겠네. 30조 원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부동산 ETF 같은 경우에는 1 빌리언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거는 뭐 30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냥 12조 정도 되는 거고. 1.2조 정도 되는 거고. 1.2 정도. 그리고 물류창고는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을 것 같아. 더 작고 데이터 센터 데이터 같은 센터가 경우는 569 밀리언입니다. 9 밀리언, 네, 밀리언, 빌리언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한 생긴 지 얼마 1조가 안 안 돼서 돼요. 근데 이거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게 설정액이 569인데 지금 올해 신규로 들어온 그 설정액이 거의 405 이건 뭐 올해 그럼 다 들어왔다는 얘기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사실 올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 ETF이기 때문에 원래 테마 ETF는 이렇게 자금이 뚜렷하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경우도 드문데 맞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이제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튀고 그다음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커질 건지에 대한 컨빅션은 이제 돈의 함수라고 보면 컨빅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류창고 ETF 같은 경우에는 AUM이 한 47 밀리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진짜 작은 거네요. 물론 ETF. 돈이 들어오고 있지만 네. 그래도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는 방향성은 맞지만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확실히 많이 들어오죠. 테마 ETF 치고.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좀 그죠? 글로벌 부동산 ETF에서는 돈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네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로는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맞아요. 이제 시장에 어떻게 이제 그 향후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보통 ETF를 EMP로 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담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네들이 비중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리츠도 이제 다 똑같은 리츠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저희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컨빅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향후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컨빅션에 따라서 자금 흐름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섹터네. 미국 섹터. 이거 맞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진심이시죠? 네, 그럼요. 너무 재밌어. 진심이 안 느껴집니다, 팀장님. 진심을 담아 아니 근데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저는 이게 너무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계속 롱뉴 숏 올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게 자금 흐름으로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서 이게 주가하고 자금 흐름 또 다르긴 한데 자금 흐름 정말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편이죠. 딱 보시면은 테크 쪽으로는 돈이 들어가고 맞아요. 있는 테크 상황이죠. 쪽으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이 이제 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페이팔. 엔비디아, 페이팔 최근에 실적 나온 그렇죠. 거. 페이팔. 그다음에 뭐 어도비 이런 애들. 어도비. 들어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자금 흐름 보시면 올해 내내 한 번도 돈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마이너스로 있다. 간 적이 없어요. 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에서도 돈 계속 들어오고 그렇죠. 있고. 얘는 코로나19 때문에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온. 반면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융주나 아니면은 뭐 이쪽 자유소비재. 여기에 이제 그 우리 대표 아마존이- 선수가 아마존이 있잖아요. 아마존. 근데 아마존이 혼자 이 ETF를 끌어가기엔 조금 버거웠다. 다른 종목들이 사실은 피해주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유소비재가. 예. 네, 그래서 아무리 섹터의 비중을 높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혼자 아무리 축구 선수 잘해도 그 팀이 너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비슷한 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 서비스. 여기에는 페이스북, 뭐 구글, 넷플릭스, 디즈니, 이제 T모바일이나 버라이즌도 다 들어가 있는데 넷플릭스, 구글, 네. T모바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따지면은 약간 우리 시장에 있는 통신주나 아니면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이제 여기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테크놀로지보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은 더 뚜렷하게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국 섹터를 이제 한 번 더 분해를 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컨슈머 스테이플스랑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 에너지 섹터는 이제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여기 이제 US로 돈이 들어간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같은 이제 뉘앙스라고 보시면 바텀 되죠. 피싱 개념이나 아니면은 연준이 안 망하게 해줄 거다 이런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들어온 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의미 있는 흐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테크놀로지 섹터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를 한 단계 더 나눠서 보면 나눠서 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고 왼쪽에 있는 게 반도체죠. 그렇죠. 반도체, 세미컨덕터. 반도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소프트웨어인데 세미컨덕터는 이제 어떤 주식들이 들어가 있냐면 AMD, 뭐 엔비디아 이제 뭐 그런 애들 들어가 그렇죠. 있죠.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줌비디오, 네, 그 되게 유명한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 Z스케일러랑 G스케일러, 다큐사인,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도 자금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이게 제조업인데 그렇죠, 이쪽 관련해서는 돈이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근데 결국은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계속 마냥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 흐름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전반적으로 주식, 채권, 원자재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그 처음으로 한번 김수정 연구원하고 해봤는데 테드 요거 2주에 한 번씩. 네. 이 보라색은 2주에 한 번씩이고요. 보라색은 2주에 한 번씩. 빨간색을 제가 이제 ETF를 피킹을 합니다. 네, 이거는 자금 트렌드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걔는 정말 그냥 전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트렌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그게 정확하게 뭐 롱뉴, 숏올드였는데 그게 이제 아마존이라던가 이렇게 이커머스 기업들은 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오프라인 스토어의 비중이 높은 애들은 숏을 치는 그런 ETF들. 뭐 요즘 트렌드에 맞는 ETF들을 제가 빨간색 테드로 또 말씀드리죠. 아니 근데 그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란 게 내가 얘기한 거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닌가? 아니 롱뉴스 그런가? 네, 그거를 보고 ETF를 만든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ETF도 있다. 이런 거는 우리 빨간색 테드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그것도 격주로 나옵니다. 원래 이게 격주, 걔도 격주.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건데 생산력이 되게 높은 애널리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막 월보를 쓰고 이러다 보면은 약간 조금 시기가 밀릴 수는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빨간색 테드 그리고 이제 보라색 테드 두 개 다
아주 인포머티브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다른 성격의 자료인데 음. 같이 보면 재밌어요. 같이 보면 재밌습니다. 또 자주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네. 뭐 소감 한마디 하시죠. 어. 저도 이제 처음인데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아 그래요? 제가 첫 타자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끝? 네, 팀장님한테 뭐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 또 이게 좋은 그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대박. 다시 해야 되는 건 되게 웃기겠다, 그죠?